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흐름을 냉철하게 복귀하고 다음 주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시간 퍼스트 주식 분석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승현입니다. 9월 국내 증시가 계절적인 약세 우려를 딛고 강세장을 연출한 가운데 10월에도 이러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0월은 계절적인 약세 구간이 이어지는 데다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만큼 변동성을 경계해야 하는데요. 먼저 최근 업종별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조선주가 강하게 반등을 시작했죠. 해외에서 LNG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한국 조선사들의 새로운 수주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개발이 확정된 대형 LNG 프로젝트가 5건으로 이는 대형 LNG선 기준 80척의 발주 수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이어지면서 해외 프로젝트에서 중국 조선소가 배제되는 움직임이 국내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선박법의 통과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미국의 발주 물량이 한국 조선소로 들어올 가능성도 한층 더 커졌습니다. 한편 스테이블 코인 테마도 강하게 주목을 받았죠.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설이 검토가 전해지면서 강세장과 차익 실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합병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데요. 최근 두나무의 주가 장외시장에서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기대감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주식 교환 비율도 1대3에서 1대4 정도로 합쳐지면서 이르면 이달 말에 합병 작업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빅딜이 빨라지는 배경에는 정부의 디지털 자산법 2단계 입법이 이번 달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법 시즌에 맞춰서 네이버와 두나무는 주식 교환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11월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 관련해서 사업 확장 계획도 발표할 거라는 전망이 큽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음 주로 향합니다. 다음 주에는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수를 흔드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14일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진입을 증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만큼 다음 주는 전략을 새로 세워야 할 시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캔들 패턴에 특화된 실전 매매율 고수, 투자 자산운용사 자격증도 보유하신 박영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진짜 승부는 장이 열리기 전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 저희 방송과 함께 그 준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 모두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퍼스트 주식 분석실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추석을 지나고 이제 뵙게 됐는데요. 전문가님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항상 여러분들한테 패턴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고 높은 수익률을 안겨드릴 수 있는 박영민 전문가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캔들페프의 신으로 알려지신 박영민 전문가님의 소개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패턴 매매의 핵심과 공략주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증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국내 증시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잖아요. 파월 의장의 언급, 그리고 미국의 셧다운 우려, 이러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는데 그런데 주목받았던 이슈가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설이었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최근 시장 현황과 다음 주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 시장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는데 어차피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박스권 돌파 이후에 항상 그 저항에 부딪힐 수 없는 구간이더라도 밸류 자체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주가가 이제 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 건데 명절 이후에 좀 명절 지나고 초반 정도쯤에 시장 흐름이 조금 방향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그럼 핫섹터와 시장 분석도 이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핫섹터하고 시장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간 핫 이슈로
앵커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두나무 이슈가 있었는데 업비트의 암호 자산과 그리고 네이버의 결제 시스템을 합쳐지면서 통합 생태계가 생성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슈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두나무 합병 기대감 지속 등의 네이버와 그리고 장외에서 두나무 그리고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장 종목인 하나투자증권과 우리기술도 조정 이후에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두나무가 강한 제휴로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분명한 사실만으로도 네이버의 멀티플 상방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멀티플은 퍼하고 PBR이 있겠는데 업종 대비 좀 더 열어놓고 네이버를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대 검색, 커머스, UGC 플랫폼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파트너십은 향후 국내외에서 높은 강도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사의 시너지는 실물 디지털 경제를 이어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유통에서 1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큰 편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병을 하게 된다면 합병에 대한 그런 계열의 리스크가 있게 되는데 네이버 파이낸셜의 가치가 낮게 책정되면 두나무 주주에게 유리할 수 있겠고 그리고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의 가치가 높게 인정이 된다면 네이버 주주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 주주는 네이버이고 그리고 두나무의 지분은 하나투자증권이 약 5% 이상 그리고 우리기술투자가 7% 이상 그리고 10% 이상은 카카오 인베스트먼트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어쨌든 그런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포괄적 주식 교환 비율과 거기에 대한 가치 평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리스크로 금융당국의 어쨌든 허가와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지배 구조의 변화와 그리고 경영권의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제도화 과정에서 그리고 업비트가 독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염두하시고 종목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시는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의 차트인데 하나투자증권이 증권 지주사 관련해 가지고 급등을 나타냈었습니다. 급등 이후에 이전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하락 이후에 다시 두나무 관련된 이슈로 급등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투자증권의 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저항은 있지만 모멘텀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기술투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도 가상화폐와 두나무 관련된 이슈로 급등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급등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조정 이후에 반등을 나타내면서 고점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고점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태인데 최근 차트를 보시면 어쨌든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 중이고 우리기술투자도 하나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저항은 어쨌든 한 번씩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의 흐름을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NHN KCP인데 그런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한다는 이슈가 발생을 하고 결제 시스템인 NHN KCP가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NHN KCP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상승을 하고 조정 이후에 이런 단봉 구간을 만들어내면
단봉이 많이 형성이 된 상태에서는 급등할 여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련된 이슈로 NHN KCP가 결제 시스템에 연관성이 높다는 이유로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으로 네이버인데 네이버 AI 관련해 가지고 급등 이후에 조정을 많이 거친 상태입니다. 조정을 많이 거친 상태에서 관련 이슈로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타났고 이전 고점 부근에서 항상 이런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저항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핫 이슈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핫 이슈로 보시면 유리기판하고 그리고 전자결제 클라우드 배터리 열폭주 관련 종목 그리고 금융지주사 관련 섹터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테슬라, 애플 유리기판 제조사 접촉 소식 등의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해서 배터리 열폭주 관련 종목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소식에 그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주사 관련 섹터들은 기업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더 센 상법이 개정안의 처리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올해 정기국회 안에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 강세를 또 나타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하고 조선 기자재 관련 섹터들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조선 기자재 방산 관련 종목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슈로는 방산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의 무기지속 공급 시사 및 러시아 항공기 나토 영공 진입 시 격추 발언을 하면서 방산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미 국방부에서 중국과 충돌 대비 미사일을 2배에서 4배 증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는 HD 현대중공업이 미 해군 군수 지원함 MRO 본격 착수 및 국내 조선사 수주 계약 체결 등에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조선 기자재 업종이 다시 또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패턴 매매의 핵심과 함께 분석 종목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스치면 인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스치면 급등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패턴 매매에 이제 포착이 되면 종목들이 기본 두 자릿수 타점을 보이고 있는데 네. 오늘도 패턴 매매의 핵심과 그리고 분석 종목은 지금 현황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예,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면서 분석 종목하고 패턴 관련된 종목들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턴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거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패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주식을 시작을 한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제가 이 패턴을 활용을 한 게 아니고 저도 매매를 하면서 직접 시장 참여자로서 여러분들과 같은 개미로서 매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그것을 제가 이런 패턴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패턴을 활용한 지가 한 7, 8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매매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패턴이 확실히 강하다는 걸 어떤 지표보다도 좋다는 걸 스스로 느끼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두 개의 단봉이 생성이 됐을 때 이게 하나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패턴이 되겠는데 세 개의 캔들이 하나의 패턴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캔들이 첫 번째 종가 아래로 이탈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캔들은 수평 추세선이 되겠고
이 수평 추세선을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추세선을 밸류선으로 봐도 되고 어쨌든 지지 저항 돌파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면 대부분 거래량이 같이 수반되게 돼 있는데 거래량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거래량이 없이 캔들 자체만으로도 패턴이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패턴은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양봉 캔들은 누구나 뭐 다 아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어떤 전문가분들도 양봉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양봉에 수반된 거래량에서 어쨌든 세력의 물량일 수도 있고 그런 뭔 이슈가 발생했거나 뭐 기업의 호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이 나타나고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장대 양봉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언제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대 양봉 이후에는 꼭 패턴이 아니더라도 관찰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턴이 3개의 캔들이라는 걸 알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패턴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라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찾아내는지 간략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일 등락률 상위 종목들이 장이 마감이 되면 리스트업이 되는데 그 종목들을 일일이 관심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다 담으시면 너무 많기 때문에 관심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담아 두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2거래일, 3거래일 관찰을 하시고 종가를 이탈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패턴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이후에 뭐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를 진행을 하시던 4거래일째 장이 시작과 동시에 주가의 흐름을 확인하시고 매매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3거래일 이후에 3개의 캔들이 패턴을 형성했는지 보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단지 그런 패턴뿐만이 아니라 그 종목의 실적과 이슈와 수급과 그런 흐름들을 주가의 흐름들 그리고 어떤 섹터에 포함된 종목인지 추가로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차피 시장에서는 그 바텀업 매매 시장 참여자로서 초반에는 그렇게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섹터도 뭐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좋은지 발굴하는 재미도 있었고 그 종목이 올라갔을 때 느끼는 그런 쾌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섹터의 순환매 같은 거를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게 매매하시는데 조금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슈들도 항상 확인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턴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 단체 방에서 공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패턴이 형성된 종목을 추천을 하고 어떤 수익률이 나타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빌리언이라는 종목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고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4거래일째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리고 매수가를 책정해 드립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이시는 밑에 빨간 줄이 저 앞에 보이지 않지만 저 앞쪽에서 발생된 패턴의 라인입니다. 그 라인에서 또 이런 변동성이 일어나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도 패턴이 없지만 반등하면서 이런 패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하게 됩니다. 매수 공유를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희귀질환 매출 고성장 기대감과 연간 가이던스 달성 전망 등의 강세를 보인다는 소식과 함께 패턴 이후에 25%라는 상승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패턴 이후에 이런 상승률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면 그 날에 보시면 이런 기관들의 없던 수급이 잡히게 됩니다. 이런 수급을 체크하시고 같이 종목을 홀딩했을 때 여러분들도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기 때문에 홀딩을 좀 더 하루 이틀 더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주식은 실력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정말 운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심리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종목 수익률도 달라지기 때문에 뭐 많이 하는 말이지만 뭐 심칠 기산, 뭐 심칠 구일이라고도 합니다. 기술보다는 심리적인 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돈과 연관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인지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HEM 파마라는 종목인데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패턴 종목으로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이런 패턴 종목 중에 HM 파마라는 종목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패턴 관련돼서 종목으로 상승을 하고 여기 보이시면 종가를 이탈하는 이런 상승을 하고 주가는 언제나 상승을 하면 조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긴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저 패턴 라인에서 반드시 제가 수평 추세선을 강조하는 이유가 저 패턴이 발생한 양봉의 기준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대 양봉 이후에 두 개의 단봉 캔들을 확인하시고 사거래일째 매매 진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매수 신호를 드리고 HM 파마 9월 8일 오전 9시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M 파마 건국대 의대 교수팀과 항노화 기전 규명 관련 학술지 표지 논문 선정 소식이라는 뉴스와 함께 20%라는 상승률을 나타냅니다. 자, 종목이 뭐 바로 상승을 하지는 않았지만 수평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음봉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음봉 이후에 강한 하락 이후에 바로 대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상승률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25일에 매도 사인을 드리고 전량 익절하면서 수익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P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 삼성전자 반도체 유니버스와 국내 메이저 조선사의 특수 케이블 체인을 수주한다는 소식으로 급등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종목을 제가 말했듯이 2,600여 개 대략 그 정도 되는 종목들을 모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형성하고도 매매를 하지 못해서 수익을 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평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런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또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사인을 내서 가져가고 CP 시스템 종목을 25일에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12%라는 상승이 바로 다음 날 나타나게 돼서 수익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패턴 매매의 핵심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방송 시간뿐만 아니라 장중 실시간 전략으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자막 하단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패턴 종목들을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우리 패턴 매매에 포착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러면 또 주간 어떤 종목들이 패턴이 만들어지고 어떤 상승을 보였는지 한번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패턴을 형성하고 상승했는지 패턴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상승을 하고 반도체 관련해서 상승을 하고 또 조정을 받은 다음에 60일 이평선 구간에서 양봉을 발생을 하고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패턴 형성 이후에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하반기 수주 기대감에 따른 본격 성장 기대감으로 패턴 형성이 되고 수평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5거래일 이후에 이런 반등이 나타나면서 27%라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욕심을 절대 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건 잘라서 수익을 반드시 계좌에 직결시켜야 됩니다. 상승률만 지켜보는 게 아니고 몇 프로가 됐건
수익이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의 그런 범위 안에서 익절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MNC 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 장기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게 됩니다. 장기 상승 이후에 우상향하면서 장기 상승을 거쳤지만 조정 이후에 이런 흐름을 보이고 또 반등이 나오면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말했지만 단봉 두 개가 반드시 양봉은 무조건 장대 양봉은 무조건 양봉일 수밖에 없겠지만 단봉이 음봉이어도 관련은 없습니다. 종가만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봉 두 개를 형성했을 때 패턴이 형성이 되고 이 이후에 주가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자, MNC 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 경영권 매각 이슈와 K2 전차, K9 자주포 등의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과 함께 패턴 이후에 28%라는 상승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28%라는 상승률을 패턴 이후에 이렇게 발생을 하고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종목은 YC라는 종목인데 주가 배열이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과 조금은 다르게 좀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하락을 나타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추세선 수평 추세선 부근에서 이런 등락을 보인 이후에 장대 양봉을 발생을 했지만 패턴이 없기 때문에 매매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소폭 조정을 거치고 반등하면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양봉과 두 개의 단봉을 생성시키고 어떤 상승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YC라는 종목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웨이퍼 테스트 기술력과 삼성전자가 당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패턴 이후에 곧바로 반도체 섹터에 영향도 있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섹터의 영향도 있지만 이런 패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상승도 오히려 다른 종목들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23%의 상승률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종목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 섹터로 2분기 영업이익 급증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와 마이크로 LED 테마 상승에 힘입어 상승을 나타냈는데 패턴 이후의 상승은 40% 가까운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도 패턴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여기도 있습니다. 한 종목에 여러 번의 패턴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종가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승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지만 패턴이 아니었고 저 앞에서도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률을 나타나는 종목을 체크할 때 항상 패턴이 형성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숨은 패턴을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서 찾아보시면 매매하시는데 조금 이로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봤을 때 높은 수익률이 나타나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PNS 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 로봇 종목 관련해 가지고 조금 약한 종목이긴 합니다. 다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하고 급등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반등이 나오면서 저점 구간에서 그 어떤 지지도 특별히 확인할 게 없이 전저점 구간에서 단조로운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 이후에 두 개의 단봉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패턴을 형성을 합니다. 자, 패턴 형성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글로벌 재활 로봇 시장 고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패턴 형성 이후에 종가를 이탈하지 않고 25%라는 이런 상승이 또 로봇 섹터와 함께 연관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종목 KNJ라는 종목인데 거래량을 수반을 하면서 이런 장대 양봉을 발생을 시키고 상단에서 패턴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항상 고점 부근에서는 누구나 하락할 위험이 반등만큼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패턴 이후의 상승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갈지 말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패턴이 형성이 되고 35%의 패턴 이후의 상승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단지 저평가된 낸드 수혜주라는 분석으로 이런 상승률을 보이게 되는데 저도 어떤 연관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패턴이 제가 말씀드린 패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물론 100% 다 상승은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종목이 상승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양봉의 수평 추세선을 이탈을 했을 때 손절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이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수익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패턴을 계속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텍 플러스라는 종목인데 긴 횡보 흐름 이후에 이런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또다시 패턴이 형성이 됩니다. 요 위에서 이런 장기 이평선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되발락되면서 이 같은 횡보 흐름을 저점으로 이어갈 수도 있지만 패턴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패턴 형성 이후에 테슬라, 애플 유리기판 도입 타진에 인텔과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공동 개발했다는 이력이 부각되면서 저점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고 단봉 두 개가 생성이 된 패턴 이후의 상승을 보시면 장기 이평선까지 70% 가까운 상승률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수익률이 결과적인 수익률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익절을 하더라도 충분히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종목 TSE라는 종목인데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패턴을 형성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뭐 어떤 공통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섹터가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섹터들에서 패턴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섹터 자체가 강하다고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TSE도 조정 이후에 이런 상승을 하면서 패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여기서도 양봉이 발생을 했지만 종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패턴이 아니고 조정 이후에 이런 패턴이 발생을 하고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패턴 발생 이후에 IT 업황 개선과 D램양 프로브카드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며 패턴 이후에 25%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게 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익절을 하더라도 좋은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패턴 이후에 이렇게 4거래일째부터 큰 상승률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유념하시고 잘 보시면서 체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가 단봉 두 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손실을 줄이는 게 주식 매매하실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못 내더라도 손실률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장대 양봉의 종가를 이탈했을 때는 그냥 손절을 하시고 제가 뭐 심화학습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종가를 이탈하고 그 이후에 돌아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매수 포인트로 가져가셔도 되기 때문에 손절을 빠르게 하시고 그런 손절을 적게 한 상태에서 패턴이 형성되고 이런 종목이 나타났을 때 그 손실을 모두 메꾸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 하나시스템의 투자 전략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하나시스템은 2분기 어닝 쇼크를 맞았는데 지금 하반기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막바지에 들어왔잖아요. 네. 주가 모멘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시스템은 방산 섹터이긴 한데 방산 관련해 가지고 방산은 거진 그런 이제 매출 구조가 4분기에 많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방산 특성상 수주 관련된 것들이 4분기에 몰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입을 한 상태에서 종목을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시스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관련된 종목 한번 하나 시스템 보겠습니다. 방산 관련된 섹터이고 그리고 필리조선소 지분이 연관된 종목입니다. 하나 시스템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데 철강 관세에 따른 필리조선소 적자로 2분기 영업이익이 하락했으나 하반기 필리조선소가 흑자 전환 및 방산 수출 파이프라인 확장 전망 등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천궁 2 MFR과 폴란드 K2 2차 수출 사업과 국내 양산 사업이 순항 중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주요 수혜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방산 수출에서 강한 성장 동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동 및 유럽 지역에서 대형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시스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차트를 제가 조금 정리해서 왔는데 어쨌든 지금 차트 전에 수급을 보더라도 단기 수급으로도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개인 매도 중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적으로 수급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 종목이 레벨업 구간을 한번 거치고 이런 박스를 형성한 다음에 다시 또 패턴을 만들어내면서 2차 랠리가 나왔고 두 번째 박스권 구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박스권 구간 안에서 충분히 변동이 나타날 수 있고 돌파와 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은 상태입니다. 차트상으로는 저 두 번째 박스권을 이탈하는 게 조금은 쉽지 않고 돌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산 모멘텀이 다시 또 올라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매매 포인트는 박스권 중단으로 보시거나 박스권 하단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가져가면 조금 더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하나 시스템의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과 능동 방호 체계뿐만 아니라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핵심 공급사 후보로도 부각을 됐는데요. 또한 유럽향 방산 수출이 확대되고 있고 필리조선소 실적 개선, 여기에 더해 북미 시장 진출 기대감 속 주가 재평가 기대감이 떠오릅니다. 박스권에서의 매수 전략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오스코텍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스코텍은 기술 수출의 강자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렉나자에 이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 물질에서도 관련 모멘텀이 나옵니다. 네.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러면 오스코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코텍 바이오 치매 치료제 관련 종목인데 투자 포인트 간략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수출 기대감이 첫 번째로 있고 치매 치료제 후보 물질 ADL-Y01의 추가 기술 수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렉나자의 상업화 및 로열티 수익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스코텍이 레이저 티닙 기술 원 개발사로 국내 판매 및 수출을 통한 로열티 및 마일스톤 수익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임상 진전 및 파이프라인 확대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하반기 및 2026년 이후 임상 결과 발표 일정 등이 주요 이벤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임상시험이 IND 승인이 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오스코텍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코텍 첫 번째 차트 보고 계신데 우선 오스코텍이 그동안 흘러왔던 장기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주가가 역대 고점 부근이 있고 그 이후에 조정을 거친 이후에 이렇게 저점 구간이 계속해서 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추세를 저점 구간이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전 고점 부근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점이 돌파가 되면
기술적으로 상승 효과가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최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차트 보시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스코텍도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단기 수급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수급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지만 전고점 부근을 충분히 지지라인 삼을 수 있겠고 그 이후에 돌파하는 흐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유효 관점으로 종목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오스코텍의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폐암 신약 렉라자를 성공적으로 기술 수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 물질인 아델 Y01의 글로벌 기술 이전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MTBR을 표적하는 이번 신약이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만큼 임상에 대한 성과가 확인이 된다면 기술 수출과 또 기업 가치 재평가가 기대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GST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방산과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까지 꽤나 골고루 가져와 주셨는데 네. GST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GST도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T는 반도체 관련 섹터이기도 하지만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관련해가지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요약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황 수혜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고도화로 스크러버, 칠러 등 환경 제어 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GST 종목의 가장 강점이라고 하면 온도 제어 능력인데 거기 전기식 온도 제어 레퍼런스를 보유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사업 모멘텀이 있는데 액침 냉각 솔루션 상용 제품군 준비 중으로 AI 데이터 센터 고성능 서버 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부가가치 냉각 솔루션으로 사업을 다각화 중에 있습니다. 액침 냉각 연구용 장비를 LG U+에 납품하고 양산 장비 개발을 통해 2027년 하반기 사업화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GST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ST 차트 보고 계신데 상승 이후에 강한 조정이 나타났고 조정 이후에 완만한 상승세를 주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 수급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후에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점점 주가의 수급이 반도체 섹터의 수급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고점이지만 이 저점 기준으로 이런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유효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GST라는 종목에 접근을 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